안녕하십니까. 구강외과 교수 지영덕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에서 골중대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3번 치과병원 소개를 잠깐 하자면 경기도 3번에 의대 건물 5,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라며 내년에 인턴 많이 지원하길 바랍니다. 주제로 돌아와서 오늘은 하드티슈의 역할이 무엇인지, 수술 선택과 임플란트 수술에서 골중대 테크닉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헨리 살라만은 임플란트 수술은 피라미드 형태의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피라미드 정점에 보철과 의사가 임플란트를 개혁하고 중간 단계에서 치주과 의사가 연조직을 성형하고 마지막으로 피라미드 아랫부분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구강외과 의사가 하드티슈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수술 선택 및 골중대 테크닉에 대해 알아보시겠습니다. 수술은 크게 즉시 식립과 지연 식립으로 나눌 수 있고, 즉시 식립할 때는 플랩리 서저리를 할 수 있고, 이때 주위 조직을 잘 보존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 식립할 때 골중대 방식에는 가이디드 본 리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알베알 리치 스플릿 테크닉, 블록본 그래프 테크닉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시 식립부에서 조직 반응을 보면 다니엘 보티셀리는 휴면 연구에서 멤브레인이나 필러 머티리얼을 사용 안 했을 때 4개월 정도 힐링이 끝나고 협측은 56% 흡수가 일어나고 설측, 구개측은 20에서 30% 흡수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협측에 있던 본은 약 50% 정도 흡수되어 임상적으로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많이 의심스러운 상태입니다. 임상 사진입니다. 얇은 협축본은 4개월 힐링 기간이 끝났을 때 많이 흡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하게 발치하고 얇게 남겨진 협축본을 골 이식 없이 그냥 놔두면 많은 골 흡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능한 골 이식을 해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아부사바의 발치와 임플란트 동물 연구인데 크게 4가지 수술 부위로 나누어 첫 번째는 발치와의 골 이식 없이, 두 번째는 바이오스를 이식하고, 세 번째는 자아골 이식, 네 번째는 발치와가 아닌 그냥 임플란트를 식립한 부위로 나누어 실험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임플란트 콘택에서 바이오스와 자아골을 이식했던 부위가 임플란트 본 콘택이 더 좋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발치와 부위에 그냥 임플란트만 식립하였을 때 골 결손부가 생겼 곳에 골 이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연 식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연 식립법에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GBR과 리치 스플릿, 블록본이 있고, 오늘은 GBR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2008년 롤프 에버스는 골질에 있어서 5가지를 분류했고, 이때 지별로 얻어지는 골은 클래스 4B로 분류했습니다. 골질이 제일 안 좋은 분류인 것 같습니다. 이번 그림에서 보면 골은 골 사이에서 이식하는 인터포지셔널, 그리고 DO로 알려진 본 트랜스포트 때 골질이 좋아 흡수가 적게 일어나고, 어포지셔널 방식인 GBR이나 블록본 그래프트에서는 흡수가 30에서 50%까지 일어날 수 있어 테크닉 센시티브하게 수술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강의에서 설명했던 미시의 골량 분류에서 골이 중간 정도 부족할 때는 리치 스프릿이나 GBR을, 그리고 수직적으로 많이 부족할 때는 블록본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GB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은 GBR로 골 이식과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5개월 정도 지난 후 2차 수술할 때의 모습입니다. 골이 잘 생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듯 GBR은 1980년대에 린데, 리만, 다린 등이 연구를 많이 하였고 GTR과 어느 정도 구분하여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GBR에 대한 시미어는 그의 논문에서 GBR의 적응증으로 알베올 리치 위드스를 증대할 때, 임플란트에 천공과 열개가 있을 때, 그리고 넓은 발치와 부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틴티는 2003년 그의 논문에서 임플란트 식립 시에 연관된
본 디펙트를 5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발치와, 두 번째는 페네트레이션 즉 천공, 세 번째 디센스 열개, 네 번째로 호리존탈 리지 디피션스, 다섯 번째로 수익적 치졸구 부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GBR은 두 번째, 세 번째, 즉 천공과 열개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식이지만 능숙하게 숙달되면 넷째, 다섯 번째 분류와 같이 심한 골 결손부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천공, 즉 페니트레이션이란 것은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구멍처럼 노출되는 것을 말하고 이것도 보니 하우징에 따라 클래스 1, 2로 나뉘어 즉 보니 주위에 둘러싸여 있으면 클래스 1으로 그 다음에 주위 본이 없으면 클래스 2로 나눠서 분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클래스 1 본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가 좀 더 골이 잘 생성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열개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마지날로부터 쭉 골이 소실된 상태로 역시 주위골이 둘러싸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클래스 1, 2로 구분되고 호리존탈 리지 디피션스는 그보다 본이 더 없을 때를 말합니다. 그림을 잘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즉 천공과 열개에 따라서 본이 잘 생긴다, 잘 안 생긴다 말할 수 있게 되겠지만 거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본이 하우징 내에 있느냐, 주위 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즉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에 따라서 본이 생성되는 양상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술식도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생기는 본 디펙트에서 얼마나 본이 잘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인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벨에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동정골과 이정골, TC라는 조직 접착제, 그 다음에 흡수성 멤브레인 등을 저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치아 하나가 상실된 부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플랩을 젖혔을 때 협착본이 다 녹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한 디센스 운드가 되겠습니다. 동정과 이정골을 섞어서 사용하였습니다. 조직 접착제를 뿌려서 덩어리 형태로 사용하면 조작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골 결선부에 적용합니다. 골 결선부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형태를 조직 조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직 자체를 다시 그 위에다 뿌려줘서 이식한 골을 잘 고정해 줍니다. GBR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식된 골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조직 접착제가 거기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성막을 적용하고 매트리스 수처로 고정 및 키수처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흡수성 멤브레인을 사용하였고 호리존탈 매트리스 수처로 멤브레인도 고정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목적은 잘 아시겠지만 파이버 블라스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오스테오블라스트가 안에서 차 올라오는 시간을 주도록 배리어 멤브레인을 형성한 것입니다. 프라이머리 수처로 봉합을 잘 이루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골의 종류에 따라 2004년 가글은 자골이 좋지만 자골 형태에 따라 가루로 된 것은 나쁘다고 하였고 동정골도 DFDB보다는 FDB가 좋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이정골, 합정골 순으로 골 형성능이 좋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지발 케어를 보시겠습니다. 상악 전체부 다스치아 상실 케이스입니다. 잇몸을 젖혔을 때 협측의 골 견설 및 발치와 부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을 때 우측의 틴트의 골견선 분리법에서 천공, 좌측에 10개의 골결선 부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현적인 GBR 하기에 좋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클래스 1, 2로 나눴을 때는 본이 하우징 내에 있기 때문에 클래스 1이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한 대로 GBR을 실시하였습니다. 흡수성 마흑을 호리존탈 매트리스 수처로 잘 고정한 모습입니다. 플랩을 어드밴스 시켜 프라이머리 수처를 잘 시행했습니다. 이때 텐션 프리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노출이 생겨나서 골이 인펙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개월 뒤에 2차 수술 전 모습으로 잘 치유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플랩을 젖혔을 때 집요한 골이 잘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협축으로 2mm 정도 충분한 골이 형성되어 있었고 커브 스크루가 보이지 않아 핸드피스로 골을 갈아내서 커브 스크루를 노출시킨 모습입니다. 힐링 어버트먼트를 장착한 모습입니다. 수차한 모습입니다. 2차 수술이 잘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연조직이 힐링되고 나서 임시 치아를 장착한 모습이고 그 후 최종 보철물을 장착한 사진입니다. 보철물 주위 잇몸에 부착된 때도 충분히 잘 있고 두껍게 형성되어 있어서 추후 징지부 리세션 같은 것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년 뒤의 모습으로 잘 치움과 치아가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하악자측 구치부의 심한 치주염으로 환자가 내원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발치 후 시식적으로 심한 골 결손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CT상에서도 많은 골 결손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 전 임상 사진입니다. 잇몸이 수직적으로 많이 흡수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잇몸을 젖혔을 때 틴트에 분리해서 클래스 5로 골이 수직적으로 골손된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 지별로는 골의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타이타늄 메쉬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종류의 타이타늄 메쉬가 있습니다. 메쉬를 콘투어해서 수술 부위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골은 동전골과 이전골을 사용하였습니다. 조직 접착 때도 사용하여 조작성을 높였습니다. 수술 부위에 골을 적용한 모습입니다. 이식한 골이 잘 형태를 유지하도록 타이타늄 메쉬를 적용하여 스크루로 고정하였습니다. 수술 후 봉합한 모습입니다. 수술 후 파노라마 사진으로 타이타늄 메쉬가 잘 적용되어 있고 골 이식 부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차 수유할 때 연조직이 잘 치유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타늄 메쉬가 보이고 하지만 타이타늄 메쉬를 제거했을 때 중심부에 골이 인펙션이 있어서 골이 잘 형성되지 않고 염증이 있었습니다. 염증된 골을 제거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링구알과 협축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후에는 통상의 GBR만 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인 GBR을 시행하였습니다. 멤브레인 적용 후 봉합소로 고정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수초를 시행하였습니다. 임플란트 2차 수술할 때 골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임플란트를 제 위치에 식립하였습니다. 그 후 2차 수술할 때의 모습으로 APF를 시행하여 부족한 부착치인을 넓히는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치유 모습으로 부착치운도 잘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최종 보철물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이 예쁘게 잘 제작되었고 주위 부착치은 때도 잘 유지되어 있고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임플란트가 잘 유지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노라마 사진상에서 골 중대가 수직적으로 잘 이어져 있고 임플란트가 제 위치에 식립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치조골 결손이 심해서 수직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부위에 수직적으로 GBR 및 타이타늄 메쉬를 사용해서 골 중대를 해서 임플란트를 제 위치에 식립하여 보철물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 시 골 중대 수술, 지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